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미라클 리딩 크리스탈입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관찰자가 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세계의 층을 짙은 먹구름 속에서 끌어내 가능태 공간의 맑은 곳으로 옮겨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바딤젤란드님이 아주 간단하지만 기발한 방법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달래주는가? 말로 타이르는 것은 효과가 없다. 아이를 돌봐주고 관심과 애정을 주고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다는 뜻이다. 그 아이를 달래야 한다. 아무리 진지하고 굳세고 멋진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기 자신을 회전 목마에 태워 놀아주어라. 이 말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다.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한 휴식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 동안은 아무 문제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휴식에만 전념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우린 세계와 놀러 갈 거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당신의 세계의 층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층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맛있는 요리를 마음껏 사 먹으라. 많이 먹으렴, 우리 아이. 많이 먹고 쑥쑥 크렴 하며 말이다. 만족스러운 상태를 되찾기 위해, 즉 자신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보내보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침대에 눕혀 살뜰히 보살펴라. 잘 자라 우리 아가. 내 세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주변 현실의 대기가 한층 따뜻하고 포근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세계의 층이 먹구름이 낀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엔 의도 조율의 원칙, 환경 설정, 주의의 빛, 영사기와 부메랑 같은 현실 반환 기법들을 사용해라. 그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당신의 사념과 세계관을 심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언젠가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당신에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트랜서핑을 처음 접하자마자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제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단숨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전부 사소한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필요했을 때도 더 큰 집이 필요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능태들이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도의 힘은 무궁무진하여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조차 없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쉽게 말해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딱히 좋을 일이라는 것이 없었죠. 제 영혼이 부탁하는, 더 정확히 말해 애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마음이 봉사자 역할을 간청하며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해 왔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영혼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내게 핸들을 넘겨. 이번 한 번만 잠깐이면 돼. 마음은 마지못해 핸들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현실이 바뀐 것이죠. 마음은 충격을 받았고 영혼은 노래를 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영혼이 가리키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사회, 매트릭스가 그를 불구로 만들어 놓았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그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일 때, 모든 봉사자들과 훈수를 두려는 사람들을 멀리 보내고 한심한 TV를 끄든 숲으로 가든 방구석에 틀어박히든 침묵 속으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두고 고요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영혼의 대답이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요.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항상 코앞에 있더군요.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 길을 찾았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어떤 훌륭한 판타지 영화보다 훨씬 더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딤 젤란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때론 물리적 세계의 TV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내면의 TV도 꺼놓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데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책상 앞에 차분하게 앉아 펜을 꺼내들고 세계에 대해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종이에 쓰는 것이다. 마치 운영 체계를 실행하듯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세계의 층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드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놀랍지 않은가? 모두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리저리 날뛰기만 할 뿐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나중에 미루기만 하다 결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환경 설정을 해보길 바란다. 그러고 나면 첫 번째로 사실은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며 두 번째로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 저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합니다. 출퇴근길에 거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태워주곤 합니다. 단순히 1,000원에서 5,000원을 벌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물론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운전 자체를 좋아합니다. 운전에 집중할 때 그 느낌이 좋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요. 낯선 사람들과 동행하는 2-3시간은 제 나머지 일상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집을 나서서 이 게임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몰두한 뒤 회사에 도착하면 직장에서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일과가 끝나고 평소처럼 집에 운전해 가는 길에 또다시 1-2시간, 때론 3시간을 모르는 사람과 동행하죠. 다른 사람을 태우는 일을 그만할 수도 있는데 월 수입에 보탬이 될 만한 약간의 돈도 못 벌게 될 뿐더러 인생에 흥미거리를 또 하나 잃게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트랜서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트랜서핑 모델로 상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동행은 하나의 작은 인생 같아요. 처음, 끝, 여정,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연성과 적합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기분 좋은 동행을 바라는 마음, 예를 들어 예쁜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지독한 원수를 만나 숲을 속에 속도 감지기를 들고 숨어있는 교통경찰, 그가 있는 그런 인생 말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의 흐름이 오로지 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은 속옷 냄새와 술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고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손을 흔드는 이 남자를 태울지 말지, 노란불일 때 이 교차로를 건널지, 정지선에 고분고분하게 멈출지 등 저는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 짧은 여정의 결과도 완전히 제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요. 제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첫 번째론 순전히 금전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벌었던 돈의 액수죠. 하지만 이런 수입의 증가는 극히 일부죠. 제가 회사나 집에 도착할 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요. 화가 나고 지친 상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력적인 사람들과 함께한 성공적이고 즐거운 동행을 통해 기분이 밝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동행이 트랜서퍼가 따라야 하는 원칙들에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원칙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출퇴근길에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결과의 중요성을 0의 상태로 줄입니다. 돈을 벌면 좋은 것이지만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될 대로 되라지,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테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다른 운전자들과 손님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운전자를 추월하거나 손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불쾌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은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로를 선택할 때 생각을 줄이고 내면에서 느껴지는 순간적인 감정에 온전히 따릅니다. 가고 싶은 길, 끌리는 길, 영혼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길로 갑니다. 네 번째,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무의미한 경쟁에 젖을 대로 말려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심지어 뻔뻔한 거짓말이나 욕설을 듣더라도 화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원칙들을 따랐을 때 이 상황에서 제가 얻게 된 것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어쨌거나 소득 측면에서는 그 어떤 도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도로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태우고 나면 차 안을 한참이나 환기해야 했던 시끄러운 주정뱅이들, 엉덩이 붙이자마자 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카프카스 출신 유명 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참고로 저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렁뱅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훨씬 더 매력적인 커플들, 정 많은 40대 아주머니, 록 음악과 축구를 좋아하는 아저씨와 같은 손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내면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제 노력이 제 세계의 층을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색깔로 칠하고 그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그 느낌이에요. 목표 슬라이드를 용이 주도하게 돌려보는 작업은 마치 수압 펌프처럼 의도를 믿음으로 퍼올립니다. 한두 방울씩 아주 느리게 퍼올리게 될지라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한다면 의도는 믿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념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태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각화를 통해 이 가능태 공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화 필름을 꺼내 영화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충분히 오랫동안 하면 영화는 현실에서 물질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끌어당김의 원칙입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읽어본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는 우리가 창조하는 송신기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실래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본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핵 강추합니다. 저는 정신세계사 책 아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자, 잘 주무시고 제가 24시간 동안 감사, 사랑, 축복, 은총 아낌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